2017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자 갈라파고스 김태인. 어둠이 입술에 닿자 몸 안의 단어들이 수척해졌다. 야윈 마음을 안고 섬 밖을 나갔다가 새벽이 오면 회귀하는 조류. 금이간 말에서 아픈 단어가 태어나고 다 자란 말은 눈가 주름을 열고 떠나갔다. 남겨진 말에 귀를 열면 치어들이 지느러미를 털며 들이 닥쳤다. 언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욕설이 귀를 깨문 몸 안에 손을 넣어 상한 심경을 꺼내놓자 말수줄은 언어의 생식기는 퇴화되어 갔다. 파도를 멀리 밀어낸 밤은 등대를 접고 주저앉았다. 불해를 떼어낸 언어는 외딴 섬에 스스로를 격리시켰다. 발굽에 물과기가 생기고 단어에 부리가 자랐다. 비늘이 깃털로 변해 조류로 진화했지만 텅 빈 죽지에 감춘 내재율을 버리지는 못하였다. 아주 오래된 하늘에 온율이 돌면 첫 문장은 가슴 지느러미부터 따뜻해졌다. 야윈 말들이 하나둘 돌아온 섬은 언어의 기온에 종말을 고하고 밤은 더 이상 섬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동쪽으로 흘러든 난류는 바다 거북 등껍질에서 불가사의한 문자를 캐고 암염처럼 굳어버린 죽은 언어를 떼어냈다. 남쪽 염전에서는 느린 운율과 음가들이 뿔고동의 귓가에서 보송보송 말라갔다. 새벽이 되어 방에 불을 끄면 되살아난 단어들이 몸 안에 환한 섬을 산란하는 것이었다. 갈라파고스 김태인 시인의 시입니다. 원래 그 갈라파고스 하면은 On the Origin of Species라고 다윈의 종의 기원으로 유명하죠. 종의 기원은 출판된 연도를 기억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19세기 중반이죠. 1859년. 다윈이 1809년생이니까 이 연도를 조금 기억하는 것, 이건 아주 어떤 학문적 이해에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연도를 좀 이렇게 한 번씩 기억해 두는 게 좋겠어요. 다윈 1809년. 연도를 어떤 사람의 연도를 기억하실 때 출생 연도만 기억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다른 거 기억하면 잘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출생 연도만 딱딱 기억하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갈라파고스는 그 찰스 다윈이 거기서 그 연구를 할 때 원래 진화론이라는 것은 다윈은 그런 언급을 안 했다고 해요. 어떤 자연 선택, 그러니까 적자 생존에 의한 그 자연 선택으로 인해서 종이 변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자꾸 우리는 진화론 하니까 종의 기원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파고스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남미 에콰도르의 영토이고요. 그 에콰도르는 그 콜롬비아 밑에 페루 위에 있는 나라죠. 아주 그러니까 갈라파고스는 아주 독특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서
유일어종, 아주 유일어종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어떤 중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라파고스라는 말이 거북이 목에서 등껍질 때문에 생겨난 말이라고 해요. 스페인어로 어떤 거북이 목의 모양, 그 안장하고 관련된 단어인가 봐요. 네, 그래서 갈라파고스라고 스페인어로 지었다고 해요.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갈라파고스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갈라파고스 현상을 제가 갈라파고스를 처음 접하게 된 게 아마 세 번째 이유인데, 일본의 그 IT 산업, 그러니까 일본의 그 생산 제조업이라고 그러나요? 제조업. 어떤 생산 시설이나 그런 제조업들이 원래 일본이 가장 앞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국내 그 시장만 국내 시장, 그러니까 일본 국내 시장만 목표로 삼아서 발전해 가다가, 그러니까 바깥 세계 시장의 어떤 세계 시장으로부터 오히려 일본이 고립되어 버리는 현상. 네, 그래서 일본의 그 IT 산업이 도태돼 버리죠. 한국한테 밀리고, 전자 산업도 마찬가지로 일본 국내 시장에다만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도태돼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도태된 현상을 가리켜서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 그래요. 원래 갈라파고스는 섬이 완전히 고립된 세계여서 다른 지역들과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유일 어종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종의교훈을 연구할 때 그 갈라파고스에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 어종이 아주 많은 이유는 다른 지역들과 교류가 없었고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그래서 그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비유해서, 갈라파고스가 그래서 원시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IT 산업이 그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사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그 인터넷, 그러니까 원래는 유튜브니 또 뭐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뭐 이런 거 있죠. 인스타그램이니 하는 거. 원래 최초가 어디예요? 한국의 싸이월드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 싸이월드가 그렇게 발전해 가지 못하고 한국 국내 기준에 맞춰서 넉넉고 있다가 다 도태돼 버리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있었죠. 네. 헨리 포드인가요? 그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 미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만을 겨냥하다가 고립돼 가지고 미국 자동차 시장이 도태돼 버리는 현상, 네, 그런 것을 갈라파고스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이 시를 그러한 관점에서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파고스라는 섬은 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중요한 장소겠지만,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의 장소이고 절망의 섬이겠죠. 네. 그래서 본문 들어갑니다. 어둠이 입술에 닿자 몸 안에 단어들이 수척해졌다 라고 했네요. 이 어둠이 무슨 뜻일까요? 어둠이 입술에 닿는다고요. 입술은 말하는 기관이죠. 어둠이 말하는 기관인 입술에 닿자 몸 안에 단어들이 수척해졌다. 뭔가 이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몸 안에 단어들이 수척해졌다고요. 몸 안, 이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몸 안을 항상 붙여 쓰세요. 몸 안 붙여 쓰는 거예요. 한 단어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상념에 상념에 젖어 있다가 그 단어들이
수척해졌대요. 많이 지쳤나 봅니다. 네. 야윈 몸을 안고 섬 밖을 나갔다가 새벽이 오면 회개하는 조류라고 했는데요. 네. 밤이 되면, 밤이 되면, 그 뭐랄까요. 야윈 몸을 안고 나갔다가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밤이 되면 뭐랄까 화자 또는 어떤 사유의 방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류라고 해서 다시 밤이 되면 그렇게 조류처럼 밖에 나가서 방황하다 돌아오는 조류라고 합니다. 네, 그런 사유가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금이간 말에서 아픈 단어가 태어나고 다 자란 말은 눈가 주름을 열고 떠나갔다라고 했는데요. 참 표현이 멋집니다. 이렇게 금이 간 말에서 어떤 금이 간 말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처받은 말일 수도 있지만 깨진 약속 같은 것을 말할 수도 있죠. 깨진 약속, 깨진 예정 그런 것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 깨진 약속에서 아픈 단어가 태어나고 다 자란 말은 눈가 주름을 열고 떠나간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 자란 말이라 아픈 단어가 태어나고 다 자란 말이라고 한 걸로 봐서 어떤 그 상처가 시간이 흐르면서 좀 무르익은 뭐랄까요. 그래서 단단히 여문 어떤 진행된 상처가 그런 말이죠. 그런 말. 이때 말은 horse 말하고 사람의 language 말하고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눈가 주름을 열고 떠나갔다. 한마디로 눈물이 또는 서러움이 되어서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이런 시를 가리켜서 메타시라고 하죠. 원래 메타시는 시에 대한 시론, 그러니까 시에 대한 어떤 논리를 이론을 시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쓴 시가 메타시인데 시 쓰는 과정에 대해서도 넓은 의미에서는 메타시에 속합니다. 네, 여기서는 그 시 쓰는 과정과 또 그런 어떤 시 쓰는 것에 대한 뭐랄까요, 굉장히 고뇌, 그러니까 고뇌나 어떤 수고로움을 갖다가 이렇게 어려움, 그 고통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남겨진 말에 귀를 열면, 남겨진 말에 귀를 연다 이 말은 말귀를 연다 이 말이죠. 말귀를 이렇게 불려놓은 것 같아요. 남겨진 말에 귀를 열면 치어들이 지느러미를 털며 들이닥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어들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죠. 네, 우리가 뭔가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딱 열면, 이제 이제 갓 태어난 새끼 물고기들이 지느러미를 털며 막 들이닥쳤대요. 이 말은 이제 갓 생겨난 어떤 언어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들을 말하죠. 시적 언어들. 시어들이 막 밀려들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치어들이 밀려들었지만 그렇게 성숙한 언어들이 아니죠. 치어니까 성숙한 언어들이 아닌데 그래서 시적 언어로서 쓸모가 있을 언어일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은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라고 했는데요. 이때 은어를 한자로 굳이 이렇게 밝혀놓은 것은 물고기 은어도 있죠. 그 회기성 은어, 민물에서 알 낳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그런 은어 있잖아요. 그 은어하고 또 이 은어, 스물은자에 어떤 그 특수한 집단이나 사회에서 남 못 알아듣게 하는 말 있죠. 은어. 그런 은어하고 이렇게
뒤섞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어는 왠지 갈라파고스의 생물 같은 느낌이 나요. 은어가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이 말은 네,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고여 있기 때문에 마치 갈라파고스의 고립된 세계와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고리타분하다라는 느낌이죠. 욕설이 귀를 깨문 몸 안에 손을 넣어 상한 심경을 꺼내놓자 말수줄은 언어의 생식기는 퇴화되어 갔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 몸은 좀 띄어쓰는 게 맞아요. 진짜 이 욕설이 귀를 깨문 몸이잖아요. 이렇게 수식어. 귀를 깨문 몸. 안을 깨문 게 아니라 몸을 깨물었죠. 몸에서 귀를 깨문 몸. 안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 경우는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이 한국말 띄어쓰기가 참 어려워요. 네, 몸 안도 띄었을 때 있고 붙였을 때 있고 몸 안을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항상 붙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를 깨문이라는 어구가 몸만 수식하지 몸 안을 수식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네, 손을 넣어 상한 심경을 꺼내자. 말수줄은 언어의 생식기는 퇴화되어 갔다. 네, 뭔가 시적 발상을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네, 심경은 마음의 상태죠. 그런데 상했대요, 그 심경이. 네, 이렇게 상한 심경을 썩어 문드러졌다 이런 표현인가요? 그런 어떤 창작의 고통을 표현한 듯해요. 상한 심경을 꺼내놓자 말수줄은 언어의 생식기는 퇴화되어 갔다. 언어의 생식기가 퇴화되어 갔다 이 말은 어떤 창작에 고심할수록 어떤 창작의 능력이 퇴화 한마디로 떨어져 가는 거죠. 네, 창작하려고 자꾸 고심할수록 그런 어떤 창작의 감각은 더 떨어져 가고 능력이 무너져 갑니다. 네. 파도를 멀리 밀어낸 밤은 이제 밤이 나오는 또 첫 행에서 어둠이 나왔었죠. 이번에는 밤이 나옵니다. 밤이나 어둠은 어떤 뮤즈 같아요. 우리가 정령이라고 하죠. 시의 정령 또는 우리가 시마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밤을 표현한 듯해요. 그래서 파도 그러니까 바깥 세계의 기운이 갈라파고스잖아요. 지금 이 화자의 정신세계, 시를 쓰려고 하는 정신세계는 이미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되어 있어요. 이 세계가, 시적 정신세계가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되어서 뭔가 새로운 시가 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파도라는 것은 바깥 세계의 기운인데 그것이 밀려오면 그것을 멀리 밀어낸 밤이라고요. 근데 이 밤이 어떤 시적 묘주 같은 거죠. 그래서 등대를 잡고 주저앉았다. 원래 등대는 길을 안내하는 물질인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고립된 세계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섬에 있는 등대를 붙잡고 주저앉았대요. 네. 불해를 떼어낸 언어는 외딴 섬에 스스로를 격리시켰다. 불해가 원래 뭐죠? 불해 옥잠이라는 풀도 있는데 네, 식물 읽어주는 시인에 가셔서 돋보기에다 불의 옥잠 하고 쳐보세요. 불의 옥잠 물에서 떠서 살아요. 이 불해라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공기주머니죠. 그 공기주머니를 조절해서 물고기가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불해라고 하는데, 만약에 불해를 떼어내면 그 불해를 떼어내면 헤엄칠 수가 없게 되겠죠. 떠오를 수가 없어요. 불해를 떼어내면. 근데 불해를 떼어낸 언어는 외딴 섬에 스스로를 격리시켰다. 왜요? 불해를 떼어냈으니까 헤엄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 세계와 교류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마치 외딴 섬, 즉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섬을 말하죠. 네, 그 고립된 섬에 스스로를 격리시켰다라고요. 네, 일본의 전자산업이 그랬고, 제조업이 그랬고, 한국의 인터넷이 그랬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그랬듯이 스스로 그 세계에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려요. 그래서 도태되게 되는 거죠. 네. 발굽에 물갈퀴가 생기고 단어에 부리가 자랐다. 비늘이 깃털로 변해 조류로 진화했지만 텅 빈 주숙지에 감춘 내재율을 버리지는 못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발굽은 원래 말이나 소 또는 뭐 양 같은 것의 어떤 그 동물의 발톱을 발굽이라고 하죠. 물갈퀴는 물고기가 수중 생물이 수중 동물이죠. 물고기가 헤엄칠 때 오리발 같이 생긴 걸 물갈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길짐승인 어떤 그 말이나 소 같은 발굽에 물갈퀴가 생겼대요. 길짐승이었다가 물고기가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이제 헤엄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갈퀴가 생기면. 그리고 단어에 부리가 자랐다. 네, 단어인데 그 언어에 부리가 자라니까 물고기 주둥이에 부리가 자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길짐승에서 물고기가 되었다가 다시 새가 되고 있어요. 네, 날아올 수가 있겠죠. 비늘이 깃털로 변해 조류로 진화했지만 조류 이번에는 세조자에 무리류자 썼죠. 조류. 네, 우리가 파충류 이러듯이 새 무리, 새 종류를 조류라고 하죠. 조류로 진화했지만 텅 빈 죽지에 감춘 내재율은 버리지 못했다. 죽지는 날개죽지를 말하는 게 거겠죠. 그 텅 빈 날개죽지에 감춰뒀대 뭐를요? 내재율을. 그런 내재율이 그 안에 그럼 이게 이제 내재율은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새처럼 날 수 있는 날개는 있지만 끝내 버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끝내 버리지 못한 그 오래된 습성. 한마디로 그런 오래된 낡은 거죠. 낡은 것. 네, 내재율이 의미하는 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낡은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화자는 길짐승이었다가 물고기였다가 새가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점점 어떤 뭔가 좀 날아보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네, 버리지 못한 오래된 습관이 있죠. 어떤 어떤 뭐랄까요? 오래된 것, 네, 그것을 내재율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하늘에라고 했는데요. 아주 오래된 하늘에 오늘이 돌면 첫 문장 가슴 지느러미부터 따뜻해졌다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하늘, 아주 오래됐대요. 마치 태고적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건 뭐예요? 네, 그 고립되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발전이 없었던 또는 뭐 교류가 없어서 발전이 없었던 그 갈라파고스의 하늘을 가리켜서 아주 오래된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갈라파고스는 또 뭐이기도 해요? 시인의 어떤 시를 쓰는 정신적 세계관이기도 하죠. 네, 거기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거기에 그 오래된 하늘, 태고 하늘이죠. 갈라파고스의 하늘. 갈라파고스의 하늘에 온율이 돈다고 그래요. 온율. 네, 온율. 또 언어의 소리적 측면을 온율, 언어라고 해도 될까요? 시, 그죠? 원문에서 소리적 측면을 온율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그런 하늘에 시적 기운이 돌고 있는 거죠. 시적 기운이 돌면 첫 문장은 가슴 지느러미부터 따뜻해졌다. 가슴 지느러미, 그러니까 마음이겠죠. 마음부터 따뜻해졌다. 야윈 말들이 하나 둘 돌아온 섬은, 이 하나 둘 할 때 항상 좀 붙여 쓰세요. 띄었으면 세는 개념이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듯이 쓰는 거고, 뭐 하나 둘 순서대로 서너 개가 하나 둘 돌아왔다 할 때는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섬은 언어의 기원에 종말을 구하고, 언어의 기원 하니까 왠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윈 말들이 하나둘씩 돌아온 섬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섬은 갈라파고스 섬 뭐예요? 다른 데서 뭐가 돌아오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고립되어 있는데, 네, 떠났던 야윈 말들이 밤에 떠났던 야윈 말들이, 네, 그 떠난 말들이 야위어서 다시 섬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고립된 게 아니라 자꾸 뭐가 돌아와요. 네, 그 섬은 언어의 기원의 종말을 구하고, 언어의 기원이었는데 언어의 기원의 종말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해놨죠. 네, 언어의 기원하면 왠지 종의 기원 이러는 것 같죠. 그래서 갈라파고스 세계에 그러니까 어떤 그 화자에 고립된 어떤 시적 세계, 정신 세계를 말하겠죠. 그 정신 세계의 종말을 구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갈라파고스죠. 그러니까 그래서 밤은 더 이상 섬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더 이상도 하나의 부사로서 이렇게 붙여서 쓰세요. 좀 몇 개 붙여서 쓰세요.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섬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한 단어로 등록되어 있는 단어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 붙여서 씁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까 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섬이 그러니까 섬에 어떤 고립된 갈라파고스, 그 섬은 고립되었단 말은 이제 옛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화자의 정신 세계가 이제는 더 이상 갈라파고스와 같은 그런 고립된 섬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동쪽으로 흘러든 난류는 바다 거북 등껍질에서 불가사의한 문자를 캐고 암염처럼 굳어버린 죽은 언어를 떼어내었다. 네, 표현을 정말 멋지게 잘했죠. 바다 거북 등껍질. 뭐 거기 바다 거북 등껍질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동쪽으로 흘러든 난류라고 하는데 따뜻한 기운이죠. 난류는. 네, 아까 그 뭐 가슴 지느러미부터 따뜻해졌다 그러듯이 그런 어떤 따뜻한 기운이 바다 거북 등껍질에서, 바다 거북 등껍질은 갈라파고스라는 말이 생겨난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거기서 불가사의한 문자를 캐고 암염처럼 굳어버린이라고 했는데요. 불가사의한 문자를 캔다는 것은 자연에서 어떤 살아있는 언어를 획득한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어떤 조짐이나 징후를 읽어내고 있는 거죠. 네, 암염처럼 굳어버린 암염이라는 것은 땅 속에 묻혀 있는 소금을 말하죠. 소금이 바위 돌덩이처럼 굳어 있잖아요. 내륙에는 큰 대륙 안에는 그런 게 있죠. 꼭 바다에서만 소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소금을 캡니다. 네. 거기서
암염처럼 굳어버린 죽은 언어를 떼어냈다. 암염처럼 굳어버렸다. 암염이 생기려면 굉장히 오래된 거죠. 거의 뭐 갈라파고스 수준으로 오래된 건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굳어버린 죽은 언어를 떼어냈다고요. 뭔가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죠. 어떤 화자는 뭐 고립된, 다시 말해서 갈라파고스 같은 언어의 섬이죠. 예, 갈라파고스 같은 고립된 언어의 섬에서 어떤 그런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남쪽 염전에서 느린 온율과 음가들이 뿔고동의 귓가에서 보송보송 말라갔다라고 했는데요. 고동이 뭐죠? 피릿소리죠, 고동. 피릿소리. 뭐 기적, 뭐 기적이나 백고동, 뭐 이런 소리죠. 뿅 하면서 울리는 소리. 네, 그게 고동입니다. 그 고동이 귓가에서 보송보송 말라갔다고요. 남쪽 염전이 뭐 하는 데죠? 소금 만드는 데죠. 남쪽 따뜻한 기운이 오는 데고, 염전은 소금 만드는 데고, 거기서 느린 온율과 음가들이라고 했는데요. 그 염전에서 소금 만들 때 어떤 소금 만드는 사람들이 느릿느릿 걸어가잖아요. 그것과 좀 관계를 지은 듯해요. 네, 그런 온율과 음가들이 뿔 고동의 귓가에서 보송보송 말라간다라고 했는데, 말라간다.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의 입장에서는 마치 염전에서 소금이 만들어지듯이 화자에게서는 그 화자의 세계에서 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시가 이제 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방에 불을 끄면 되살아나던 단어들이, 방에 불을 끈다는 것은 어둠이 오는 거죠. 그래서 희망, 그러니까 묘주를 부르면, 이런 말이죠. 묘주를 부르면 되살아난 언어들이 여기서 몸도 몸 안도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렇게 몸 안에 환한 섬을 산란하는 것이었다라고 했는데요. 환한 섬, 갈라파고스 같은 고립되고 원시적이고 어두운 섬이 아니라 바깥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섬, 그런 불밝혀진 섬이 산란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뭔가 쓰여지기 시작할 것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갈라파고스 김태인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